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뉴스. 오늘은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네, 코로나19 상황 정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 일상입니다. 네.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연장되면서 지금 온 국민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정부도 방역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다. 100% 맞는 말이죠. 네. 이거는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반사회적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법무부가 밝힌 코로나19 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4건입니다. 저희가 그중에 판결이 나오고 법원 검색 시스템에 공개된 판결문 88건 모두 분석해서 모아봤습니다. 88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코로나 관련 범죄들 판결문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좀 나누고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가 제일 많았습니까? 먼저 위협받는 코로나 최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세우자 이를 치우라고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경찰을 맞아요. 위협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보건소 직원의 전화에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또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네. 사람 죽으면 니네들 치고 X들아 이거 치라고 치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니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없는 코로나 만들어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확진자버려. 자, 지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처음은 그 광화문 집회 현장이에요. 왜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죽으면 너네도 죽어 이 XX들아. 이거 바리케이트 치우라고. 죽어. 당신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경찰을 막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 직원하고 전화 통화한 거죠. 네.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X. 너희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이게 뭐예요? 음성이 나와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 소방, 의료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례가 네. 저희가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중에 30%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네요. 참,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인데 이렇게 많네요.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빈번한 예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코로나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사례도 있었고 의료진 폭행은 예산 일이고요. 또 음주 단속에 응해달라는 요구에 네. 이 코로나19 와중에 나보고 이걸 불라는 거냐 이러면서 어허. 단속을 거부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들 눈에 띄었습니다. 전염병을 무슨 무기인 양 하면서 위협하고 공권력을 우롱하는 거네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례는 사기죄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본인이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가 열이 나는 것 같다. 사실 같이 밥을 먹은 선배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네. 허위 진술을 한 겁니다.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겠네요. 네, 당장 유치장이 폐쇄되고 네. 접촉한 경찰들이 격리됐는데 결국 거짓말로 들통이 거짓말이었어요. 났죠.
결국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됐고 기존 사기죄와 묶여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아, 뭐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네. 말이. 또 어떤 경우 있었어요? 시너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 이러면서 공무원을 협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본인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막 떼를 썼는데 이를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험물질 가져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 의료진, 경찰, 공무원, 이분들을 위협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전체 반사회적인 코로나 범죄 중에 30%를 차지했다. 근데도 집행유예 처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죄는 마스크 사기 그리고 뒤를 이어서 가짜 뉴스가 14%, 13% 뒤를 이었는데요. 네네. 코로나 빌미로 한 사기 범죄는 대부분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됐고요. 가짜 뉴스 유포한 행위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마스크 사기가 14%라고 그러셨죠? 네. 이거는 초기 때, 그 마스크 대란 벌어질 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마스크 사기 타겟에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반 마스크를 KF94 인증 받은 마스크다 이렇게 속여서 50차례 넘게 판매한 사람인데 수사를 해보니까 뭐 피해 기관이 면사무소, 우체국, 유치원 이런 공공기관 심지어 네. 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마저도 이 사기꾼에 속아서 진짜요? 돈을 입금했습니다. 정말 간도 크네요. 간도 커요. 네. 역시 집행유예 처벌에 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유형인 가짜 뉴스도 방역 당국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었는데 지난 1월에는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막 도망을 가고 예, 예. 방호복 입은 사람이 추격하는 유튜브 영상이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철도 이용객들이 혼비백산에서 자리를 피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 수익을 노린 몰래카메라 맞아요. 영상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았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역시 집행유예 2년이군요. 네. 시작할 때도 들으셨지만 여러분 정부가 강력한 의지 가지고 이렇게 방역하는데 방해하는 행위들은 엄정 대응할 겁니다. 예. 그런데도 선고가 내려지는 걸 보면은 솔직히 좀 뭐 솜방망이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네, 저희가 분석한 관련 범죄 중에 실형받은 경우는 88건 중에 8건 굉장히 적고요. 그마저도 기존에 범했던 사기죄나 폭행 등이 합쳐져서 실형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죄와 연루되지 않고 오로지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로만 실형을 받은 경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은 어땠어요? 자가격리 위반이 오히려 철퇴를 맞았는데요. 지난 4월에 자가격리를 2차례 위반한 남성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받았고요. 예. 잠깐 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 혹은 집에서 20m 떨어진 본인 소유 밭에 갔다가 걸린 사람들도 수백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악용해서 뭐 경찰을 폭행하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방역 방해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집행유예 벌금 받는 것과는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 자, 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사회적인 코로나19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네, 검찰의 경우에는 최근에 악의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 뭐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광복절 집회 주도한 정광훈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결 내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